안녕하세요. 공문 읽어주는 남자 100%입니다. 오늘은 마이크로러닝 네 번째 시간으로 제2편 교육과정 운영 부분에서 일곱 번째 결보강 운영 계획 및 보결 수업 관리 부분을 함께 공부해 보고자 합니다. 앞쪽에 자유학기제하고 고교학점제 관련된 부분이 있는데요. 저희가 경기도교육청 기본 계획 문건을 직접 살펴봤기 때문에 이 부분은 별도로 다루지 않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결보강 운영 계획 및 보결 수업 관리란 제목으로 나와 있고요. 목적을 보시면 교사들의 출장, 휴가, 공가, 결근, 병가, 조퇴 등으로 인한 결강 시간을 사전 계획에 의해서 보강 조치함으로써 학생들의 수업 결손을 최소화하여 교육과정 운영을 정상화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초중등교육법 제20조 교직원의 의무를 관련 근거로 하고 있고요. 결보강 계획의 주요 내용을 보시면 전년도 결보강 운영 결과 평가 및 분석, 올해 증거 기반 평가를 토대로 해서 정책을 개선해 나가는 것이 경기 교육의 방향성임을 고려해 볼 때 이 학교 안에서의 이런 작은 계획들도 그 해당 학년도에 계획들이 실제로 운영되는 부분들을 잘 살펴보고 의사결정 과정이 합리적으로 진행되었는지, 또 그 의사결정에 따라서 관련된 기획 내용이 실제로 구현될 때 문제점들은 없었는지 등을 천천히 살펴보는 평가와 분석의 시간이 필요하고요. 이렇게 평가와 분석을 했으면 당연히 이제 환류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새학년도 결보관 계획을 수립할 때는 그러한 것들이 반영이 되어야 한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단순하게 1번이라기보다 우리가 학교 안에 교육 계획을 수립할 때 혹은 교육 전문 직원으로서 어떤 정책을 수립할 때는 이러한 정책의 직전 학년도의 운영 형태나 방법, 그리고 결과, 산출물 등을 천천히 살펴보는 과정을 토대로 지속적으로 그 정책을 개선해 나가고 현장에 필요한 것인지를 살펴보는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결보관 계획을 수립할 때는 교직원 협의회를 통해서 충분히 의견 수렴을 하고요. 교사들의 불만과 갈등을 최소화할 수 있는 합리적인 결보강 기준을 결정해서 실시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결보강 계획이 수립이 되면 학교 규정집에 결보강 계획을 수록하고요. 교직원 협의 진행할 때 이 관련 내용을 충분히 안내를 하는 것이 필요한 사항으로 보입니다. 세부적인 내용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주요 내용을 보면 결보강 사유가 발생하면 결보강 업무 담당자에게 알립니다. 일반적으로는 이제 교무부장과 학교마다 있는 수업계 선생님에게 알리게 되겠죠. 그래서 공적인 업무일 경우에는 결보강 업무 담당자에 의해서 교환 수업을 실시합니다. 사적인 경우에는 결강 교사가 개인적으로 수업을 교환해서 결보강 업무 담당자에게 알리게 되겠죠. 그런데 이것은 이제 학교마다 좀 다를 것 같아요. 출장과 관련된 공적인 업무임에도 교과 담당 선생님께서 직접 수업을 교환하고 업무 담당자에게 안내를 하는 경우도 아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꼭 공적인 업무라고 하더라도 이 수업계 선생님께서 직접 하는 것은 아닐 수도 있다라는 부분 염두에 두시고요. 이렇게 수업 교환이나 변경 혹은 결보강이 발생했을 때는 학생의 학습권, 교과별 연간 기준 수업 시수가 확보될 수 있도록 교환 수업을 실시하되, 교환 수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보강 순위에 따라서 보강 수업을 실시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때는 이제 교환 수업 계획서를 작성해서 교환 교사의 서명을 받아 관리자 결재 후 업무 담당자에게 제출하도록 되어 있지만, 이러한 것들이 많이 업무가 학교 현장에서는 간소화돼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업무 담당자는 하루 전에 해당 학급에 공지하여 수업 준비를 할 수 있도록 하고요. 당연한 거죠. 교환 수업이 불가능하여 교과별 법정 수업 시수가 부족한 경우에는 반드시 별도의 대책을 수립하여 부족한 시간을 보충할 수 있도록 수업 시수를 확보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는 수업계 선생님께서 월별 혹은 분기별로 연간 교과별 수업 시수들을 좀 계산해서 결강이 많은 교과의 경우에는 보강을 할 수 있도록 수업 시간표를 변경해서 지금 현행은 안내를 하고 있는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 이렇게 이제 이 수업 교환이나 변경 혹은 결보강이 발생했을 때는 나이스 교육과정 시간표 관리에서 입력 및 처리를 하고요. 보결 수업을 한 선생님께는 공립중등교원 수업 보결수당 편성 지침에 따라서 예산을 편성하여 수당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요 지금 이제 예시 자료를 잠깐 살펴보면요. 뭐 결보강 계획 같은 경우는 이제 학교에는 이제 이렇게 예시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목적은 비슷하고요. 방침 보겠습니다. 다음의 경우에는 교환 수업을 실시한다. 교환 수업이라는 것은 이제 1대1로 맞바꿔서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연가, 공가, 출장, 조퇴 등의 경우 이럴 때는 이제 교환 수업을 하는 거죠. 병가인 경우에도 1일 병가인 경우는 교환 수업을 한다. 2일 이상인 경우에는 1일은 교환 수업을 하고 나머지는 보강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현행 코로나19 같은 경우에는 이제 출근을 하실 수 있지만 아무래도 전염성이 아직은 강하고 선생님 개인의 건강을 위해서 최소 3일에서 5일 정도는 이제 병가를 내시는 경우가 많은데 이럴 경우에 이제 수업 교환이 어렵잖아요. 너무 많은 일수를 출근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럴 때는 보강을 실시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특별 휴가나 장기강 결강인 경우에는 동일 또는 통합 교과에서 수업 시간을 재조정해서 실시를 한다. 또 특별 휴가는 사전에 교환 수업 후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지만 이게 길어질 경우에는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이런 내용들이 앞쪽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결보강, 수업 변경 등 수업 관련 용어도 잠깐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업 교체, 교환이라는 것은 이제 특정일 특정 시간에 수업과 교사가 모두 서로 맞바꾸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출장을 갈 때 흔히 이제 교환을 하는 형태인데요. 수학 1교시와 국어 3교시 수업이 바뀌는 것. 예를 들어서 월요일 날 11시부터 출장이 있을 경우에 이 3교시에 있는 국어 수업을 1교시로 다 당겨서 하시고 이제 나가게 되는 거죠. 그럼 이렇게 교과가 맞바꿔지기 때문에 선생님까지도 맞바꿔지기 때문에 수업 시수에는 변동이 없겠죠. 자, 수업 변경 같은 경우에는 해당 시간의 교과와 교사가 모두 변경되는 것을 의미한다. 바꾸지 않고 그냥 변화를 준다는 거죠. 이렇게 수업을 맞바꾸는 것이 아니라 그 특정 시간만을 바꾼다는 얘기입니다. 결보강 같은 경우에는 담당 교사의 공백으로 인하여 과목은 그대로 두고 교사만 교체되는 것을 의미한다. 수업 변경과 다른 것은 수업 변경은 교환이 아닌 상태에서 해당 수업 시간의 교과와 담당 교사가 모두 바뀌는 거고 결보강 같은 경우에는 교과는 바뀌지 않고 교사만 바뀌는 것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이제 수업 추가는 흔하게 있는 일은 아니지만 기준 수업 시간을 초과하여 수업하는 경우로서 수업 추가는 학교 행사 등으로 인하여 학생들의 수업 시수가 부족한 경우에 수업 시간 이외에 추가적으로 수업을 진행하는 경우다. 여기 밑에 예시를 보면 8교시로 되어 있는데 9교시를 추가로 운영하는 형태 이런 것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립중등교원 수업 보결수당 편성 지침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쪽에 나와 있는 내용들은 살펴본 것과 비슷하고요. 학교 규정을 마련해야 되는데 이 학교별 교원 보결 수업 내부 규정 및 수업 보결 수당 금액을 책정해야 됩니다. 이 단가는 학교 운영위원회 심의를 통해서 결정이 되고요. 지급 단가, 인원수, 그리고 시간 등 수업 보결 수당 지급에 필요한 예산에 대해서 학교 운영의 심의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고 합니다. 또 정규 수업 시수에 대하여 보결 수업을 배정받아 수업을 한 교사의 전체 보결 수업 시수에 대해 수당을 지급하도록 기준이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2023학년도 3월 1일자로 이 규정이 좀 개정되었다고 하고요. 이렇게 시행 절차를 보시면 학교회계 예산 편성 기본 지침에 수업 보결 수당을 반영하도록 도교육청 문건에서 학교에 이제 안내를 하게 되겠죠. 그러면 학교에서는 이 교원 수업 보결 수당 예산 편성 및 학교 운영위원회 심의를 합니다. 일반적으로는 교무부에서 진행을 하게 될 것 같아요. 교원 수업 보결 수당 내부 규정을 마련을 하고요. 실제로 수업 보결이 발생하게 되면 이 지급과 관련된 내용들을 이제 사전에 안내하고 지급을 하게 되겠죠. 그 내용이 여기 이제 나와 있습니다. 이 Q&A 때문에 이 자료를 지금 선생님들과 함께 보고 있는 건데요.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원 수업 보결 수당 지급을 위해 학교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하나요? 앞서 말씀드렸지만 학교 운영 지원비 안에서 이 보결 수당을 책정하기 위해서는 예산과 관련된 부분에 심의가 있어야 되겠죠. 따라서 이 수업 보결 수당 단가 그리고 소요 예산에 대한 내용은 반드시 심의를 해야 됩니다. 다만 단위 학교의 보결 수업 방침, 배정 방법, 지급 시기 등에 관한 사항은 필수가 아닙니다. 예산과 관련돼서 책정하는 것만 심의가 돼 있으면 된다. 이 얘기죠. 두 번째, 출장 및 추가 사용 등으로 인하여 교사별 배정 수업 시수를 초과하지 않은 경우에도 수업 보결 수당을 지급할 수 있나요? 예전에는 2019년 지침에는 교사별 배정 수업 시수를 초과한 경우에만 수업 보결 수당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었지만 이 지침을 개정한 이후에서는 학교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보결 수업을 배정받아 수업을 한 교사의 전체 보결 수업 시수에 대해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이렇게 안내가 되어 있으니까 학교에서 어떤 한 선생님의 특정한 사정으로 인해서 그것이 사적인 일이든 아니면 공적인 일이든 이 장기간의 결강이 발생하여서 보강을 해야 할 경우에는 보결 수당을 전부 지급할 수 있다.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이렇게 이해를 하시고요. 마지막 교원 수업 보결 수당 지급 시기는 학교별로 정할 수 있나요? 2019년 지침에는 학기별로 지급하게 되어 있지만 2023년 지침이 변경된 이후에는 학교 자체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지급 시기와 관련해서 인사 발령 등의 사항으로 이 교원들에게 불이익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내부 규정에 보결 수당 지급 시기를 명시하기 바랍니다. 라고 안내가 되어 있네요. 결과적으로 보면 이제 학교의 자율적인 운영에 맞춰서 학교의 교육과정이나 학교 운영의 자율성을 강화하는 방향에서 이 보결수당과 관련된 지침도 2023학년도부터는 학교에 선택권이 주어졌다. 다만 그러한 것들을 계획서 안에 담아야 한다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예, 오늘은 결보강 운영계획 및 보결 수업 권리와 관련된 부분 함께 공부해 보았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신 선생님들 감사드리고요. 날씨가 점점 쌀쌀해지고 있고 일교차가 큽니다. 건강 유의하시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평안한 저녁 보내십시오. 감사합니다.